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부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 시장의 약자로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께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송쌤이 월요일에도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원 전략이나 스펙을 점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1,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스펙을 쌓기는 좀 그렇고 네.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3월 또는 9월, 그러니까 3월, 9월만 취업 준비하면 하수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365일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러니까 취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3월, 9월에 좀 많이 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인적성도 봐야 되고 뭐 면접 준비도 하고 기업 분석하려면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적인 측면을 좀 초점에 맞추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타임 네,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시 채용과 관련한 것인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10대 그룹 이제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를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재 확보를 나서겠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주요 10대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됐던 것은 이제 앞으로는 수시 채용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계속 수시 채용 늘려갈 거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제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불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한 인력만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즉시 채용하면 바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이 난관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신문사와 민간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신입 공채 과정에서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3.7%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한 취업 포털이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스펙을 살펴보면 경력을 보유하고도 신입으로 지원한 올드 루키가 전체의 2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 26세 A씨는 지난해 9월에 한 유통회사 영상 제작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에는 신입 공채를 뽑는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면접관들은 A씨에게 경력을 물으면서 우리는 스펙만 좋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A씨의 스펙은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면접관의 질문은 경력이 있던 다른 지원자에게로 몰렸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결국 탈락을 면치 못한 A씨는 신입 공채는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경력자를 뽑되 월급만 신입사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 같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 웹디자이너 B씨는 1년째 구직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없는 탓에 20번 넘게 본 면접에서 전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B씨는 이력서에 경력이 없다라고 적었지만 막상 면접에 가면 모두 경력을 물었다며 이럴 거면 채용 공고에 왜 경력 무관으로 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씨도 얼마 전 들어온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헛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C씨는 경력이 없다고 떨어뜨릴 거면 서류에서 걸으면 되지 않느냐, 이 추운 날씨에 오라고 해서 시간 낭비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을 수 있는데 죄다 경력자만 뽑으면 정말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따라서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직무 중심의 채용,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하는 걸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드루키 선호도는 이전부터 좀 기업들에 있어서 높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 현대차의 상시 채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그룹이 도입이 됐지만 실제 이게 첫 번째 도입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워낙 대기업 그룹이고 우리나라 이제 재계 순위 2순위에다가 이제 이번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아까 사례에서 소개가 됐다시피 이미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 채용을 할 때는 바로 즉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소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끔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입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신입 사원들은 그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이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신입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대기업 중심의 공채라는 게 있잖아요. 3월 달하고 9월 달의 공채는 사실 일부 대기업들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채용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왜냐하면 대기업 공채는 정말 인원수도 많이 조금밖에 채용을 안 할 뿐만 아니고 기존의 이제 기수제라든지 또는 이제 관례적으로 또는 로열티가 중심으로 된 그런 공채를 채용하는 게 이제 명목상으로 유지가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낮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시 채용 그리고 경력 중심으로 직무 경력 중심으로 하는 시장으로 옮겨갈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간다는 증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 한 64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제 2019년 신입 채용 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중에 이제 대기업 중에 59.9%가 그 정도만 이제 정기 공채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21.6%가 상시 채용을 선택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5군데 중에 한 곳은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근데 유의미한 포인트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정기 공채로 뽑겠다는 것은 비율이 이제 8.1% 포인트가 줄었고 상시 채용은 10% 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시 채용이 훨씬 더 늘고 있고 공채는 줄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이라는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럴 때 취준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신입은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되냐 이게 이제 주요 안건이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직무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한 번에 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무 전문성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즉슨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어느 직무를 골라야 될지 알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는 최소 3학년, 1, 2학년 정도는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 해보시고 뭐 여행도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3, 4학년, 소위 3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확정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에 관련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연구의 경험 또는 인턴이라든지 직무 자격증 등을 준비하셔가지고 좀 기간을 늘리게 잡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해서 직무 전문성을 갖춰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스펙의 중요성은 좀 낮아지고 직무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이제 경험의 그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직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작은 회사에서라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3학년 때 사실 대기업에서 뭐 인턴을 한다든지 정규직은 당연히 어렵고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험의 질보다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경험의 질이 좋은 곳에 가서 인턴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경험의 양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서 대내적인 활동과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과 중장기적인 활동을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 또는 이제 커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맵을 꼭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월하고 9월 달에 이제 채용이 뜨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는 지고 있는 채용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65일 준비, 10분 내 채용 완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는 365일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고가 떴을 때 10분 만에 지원 가능한 역량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자기소개서, 면접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결과물로 툭툭 튀어나오셔야 되고 그 전에 그 기업을 딱 봤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기업 분석 역량
그리고 직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그다음 실제 경험 바탕으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365일 준비, 10분 채용. 굉장히 네, 또 10분 살벌한 만에 말인 것 지원.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원 쌤의 네. 촌철살인 한마디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금방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채용일 경우에는 공고 찾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계는 우리나라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한 230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시 채용은 여러분들의 공고 찾기, 내 전략에 비롯해서 직무를 확정하고 맞는 공고를 찾는 게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전략적으로 노려보시고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비즈니스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갈 곳을 찾는다. 그게 이제 취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는 무조건 수시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TU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무조건 이에 대해서 규제를 꼭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꼭 하시고 TU가 줄여지지 않도록 취업준비생들을 좀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